반갑습니다. 5월 29일입니다. 이 봄의 마지막 지코노미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날씨는 여름인데 우리가 보통 3, 4, 5월은 봄이라고 부르니까 오늘까지만 봄이라고 할게요. 2020년 7월 10일 기억하시나요? 임대사업자가 폐지되던 날, 정확히는 아파트 등록임대 유형이 폐지되던 날이고요. 정부가 분명히 한 1, 2년 전까지 임대사업자 활성화시키겠다라고 대책도 발표하고 했었는데 당시 정부가요. 근데 나중에 2020년 7월 10일 이후로는 제도 없애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계신 분들도 없애세요 라고 자진말소까지 유도했던 정책 뒤집기의 대표적인 코미디 사례 중에 하나였죠. 당시에 왜 우리가 임대사업자를 없앴었냐? 세제 혜택이 과도하다라는 지적들이 나왔고, 세제를 아무리 강화했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다 피해 나간다더라 라는 지적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요 이유가 더 크다고 보는데, 임대차 3법이 당시에 도입되면서 일반적인 임대인들, 임대사업자가 아니라 일반적인 임대인들이 법에서 임대사업자들에게 지었던 의무를 이미 똑같이 지게 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임대사업자가 되면은 대표적으로 뭐 5% 룰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지켜야 되는 것들. 근데 원래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은 그 등록한 거에 대한 보상으로 세제 혜택을 주는 거였는데, 임대차 3법을 만들고 나니까 임대사업자가 아니어도 이걸 한단 말이죠. 그럼 근데 이 사람들은 보상이 없잖아. 그러면 얘들한테는 보상을 왜 주냐 하면서 없앤 게 바로 임대사업자죠. 아파트 임대사업자. 여튼 그때부터 아파트는 신규 등록이 안 됐고,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유형을 불문하고 단기 임대는 폐지됐었습니다. 당시의 단기는 4년짜리 단기 임대였는데 세법상으로는 이제 5년을 채웠어야 됐죠. 이번에 비아파트, 아파트 여전히 안 되고요. 뭐 빌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기 임대를 부활했습니다. 근데 시기가 4년이 아니라 6년이 됐어요. 이 6년이라는 건 의무 임대 기간입니다. 내가 임대 사업자로 등록해서 이 집을 임대주택으로 쓰면서 최소 6년을 임대로 돌려야 내가 약속받았던 종부세 합산배제, 양도세 중과배제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근데 지금 뭐 종부세랑 양도세가 다 약해지기는 해서 뭐 모르겠지만 대선 끝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어쨌든 살리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갑자기 살린 건 아니고 계속 얘기는 나왔었어요. 단기 임대 부활시키겠다. 그리고 원래 지난 정부의 목표가 비아파트 말고도 아파트 임대 등록도 지방 미분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살리겠다라는 목표가 있긴 있었는데 어쨌든 지나간 일이 됐죠. 요것들은 그 매입형일 경우에는 수도권 기준으로 4억 원 이하일 때 임대 등록이 가능하도록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보면은 그냥 일반적인 빌라들, 어느 규모, 어느 동네 빌라들일지 우리가 머릿속에 약간 그려지죠. 참고로 매입형이라는 건 우리가 뭐 분양받거나 사서 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건설형은 직접 내가 사업자가 돼서 지어서 임대하는 것들, 그러니까 민간 임대 건설 사업자들이 되겠죠. 그동안은 뭐 사고 많이 터졌던 빌라들이 대부분 이제 대상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근데 이게 또 장기 임대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장기는 10년이잖아요. 단기와 장기에서의 아낄 수 있는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요. 왜냐면은 장특공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장특공제까지 풀로 받아서 세금 거의 뭐 안 내는 건 아니지만 세금 많이 안 내고 매각하는 걸 고려하신다면은, 내가 지금 이미 6년 채웠으면은 2텀 더 돌려서 4년 더 채워서 10년 임대 채우고 매각하는 게 더 절세에 유리할 수 있겠죠. 시장 상황이 또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 채팅창에서도 많이 이야기 나오고 있지만 정부를 믿냐, 또 뺏을까봐 걱정이다. 이 한 번 없앤 게 엄청난 정책 신뢰도를 훼손했던 거예요. 다음 정부가 또 어떻게 할지. 어쨌든 6월 4일부터 시행됩니다. 네, 6월 3일 대선인데 6월 4일부터 시행됩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이제 공시가격 적용 비율이란 것도 변경이 되는데요. 뭐냐면 이제 전세 사기 터진 다음에 빌라 같은 것들 보증보험은 들어야 되는데, 보증 한도를 얼마까지 쳐줄 것이냐의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가 126% 룰이라고 했죠. 빌라는 거래가 자주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가격을 얼마로 할 것이냐, 적정가가 얼마냐가 문제였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공시가격의 140%까지로 보자. 거기에다가 이제 허그가 보증해주는 비율 90%를 곱하자라고 해서 126이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까지는 우리가 허그에서 전세 보증을 지원해줄게. 전세 보증금이 여기에 맞춰지는 거죠. 이 126%에. 근데 이게 종전보다는 내려간 규모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증금이 당연히 줄어들고 빌라 시장이 죽는다, 이런 문제들이 많이 지적돼 왔었는데, 이번에 그 적용 비율을 낮추기로 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빌라들의 경우에는 9억원 미만이 공동주택이죠. 근데 지금 우리 이미 140 적용받고 있잖아요. 근데 9억원 미만 주택에 대해서 150에서 145로 내린다고 하니까 그 빌라 시장에 이게 영향이 있는 내용은 아닐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라이브는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끝나면은 그 중에 주요한 기사만 편집본으로 잘라서 올려드리고요. 멤버십으로 가입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풀버전을 멤버십 공개하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편집본은 여러분 퇴근하시는 시간에 맞춰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도 많이 팔로우 해주시고요. 앞에 날씨 말씀드렸지만 봄이 정말 가고 있습니다. 올여름 많이 더울 거라는데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이제 다가올 장마도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만 총총.